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루 TV. 작년 휴가 때 후쿠오카 쪽 온천 마을인 유인에 다녀왔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다들 흥미로워하며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었지. 료칸 컨디션은 어땠냐, 가이세키 구성과 가격은 합리적이었냐는 등을 말이야.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반쯤 취하신 차장님이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료칸 같은 곳은 안 가는 게 좋아. 더더욱 오래된 곳은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에? 왜요? 료칸 가셨다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술 한 잔을 더 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 사장님도 예전엔 휴가 때면 되면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료칸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셨대.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오래된 전통 료칸의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물이 보글거리더니 뭔가가 퉁 하고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뭔가에서 다가갔는데 떠오른 건 새내기쯤 되는 누런 사람 어금니가 머리카락 같은 검은 곳에 엉켜있는 것이었대. 놀란 과장님은 옷도 다 챙겨 입지 못하고 큰 소리로 직원을 불러 이 사실을 말했는데 잠시 뒤 나이 지긋한 오카미가 직접 뛰어오더니 직원들과 함께 온천을 확인하더래. 그리고 잠시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엔 오카미 혼자 과장님을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온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온천은 매일마다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박하려 했는데 오카미가 곧장 머리를 숙이더니 아무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 말하면서 과장님이 욕한 숙박에 사용한 금액의 무려 3배를 돌려줬다는 거 있지. 그리곤 자신의 업장에 대해 잘못된 리뷰나 평가를 남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래. 이후 도망치듯 밖으로 나온 과장님은 어쨌든 밤을 보내야 하니까 인근의 다른 숙박시설에 방을 잡으셨는데 거기 주인에게 그 료칸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나봐. 그런데 거기 주인이 당황한 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아는 게 없다라 말했다고. 이후 과장님은 집에 돌아와서 혹시 거기에서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 하며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 후기글을 찾아봤는데 사이트에 분명 있었던 아메노마란 방 자체가 리스트에 사라져 있었고 그와 관련된 후기글도 모두 삭제된 건지 남아있는 게 없었대. 이후 과장님은 료칸, 특히 오래된 료칸은 절대 찾지 않으신대. 예전엔 낡은 나무에서 풍기는 물때 냄새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무덤 속 관 냄새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어쩐지 창문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문인지 화장실에서 뭘 좀 준비하는데 갑자기 문득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아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너무나 오래되고 잊혀진 기억.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두서없이 써봅니다. 어렸을 적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야마가타현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이 거대한 요괴 고양이가 사는 집이 있다고 해서 네다섯 명이 다 같이 갔었던 게 기억나요. 비가 올 듯 말 듯 흐릿흐릿하고 후덥지근한 날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정말 요괴가 살 법한 동굴 같은 곳이 아닌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낡은 폐가였어요. 폐가는 버려진 지 꽤 된 건지 관리가 안 되어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문은 닫혀 있어서 내부를 볼 순 없었어요. 키가 작았던 우리는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는 2층만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저는 친구들에게 여기에 요괴 고양이가 산다고?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가장 호기롭던 친구가 씩 웃으며 근처에 주먹만한 돌 하나를 주워들었고 망설임 없이 울타리 너머 폐가 쪽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큰 소리에 놀라 잔뜩 긴장한 저는 어른들에게 혼이 날까봐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오히려 호기심이 더 가득해진 표정으로 울타리 너머로 머리를 가져다 댔죠. 그런데 폐가 안쪽에서 분명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는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죠. 강렬한 경험이었죠. 정말로 요괴란 건 있구나.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게 있구나.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방학 내내 심심하면 그 폐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 가져온 위험한 것들을 던지며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희열을 느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폐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실망한 우린 금세 흥미를 잃었고 남은 여름방학은 그 반대편에 새로 발견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며 보냈습니다. 문제는 방학이 끝나고 우리 반에 한 아이의 무단결석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어요. 그 아이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말을 잘 안 했던, 아니,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도와준 것 같거든요. 그 얼굴이 오늘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이후 전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후 저와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왜 그땐 당연히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고양이는 그렇게 울지 않는데 저는 그때 고양이를 괴롭혀서 벌을 받은 걸까요? 이제 저에겐 더 파괴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릴 적 그 폐가처럼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일을 마무리하러 가야겠네요. 요즘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 다들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작가가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의 출생지를 도쿄의 쿠모토리 산으로 설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쿠모토리 근처에서는 3, 4월의 벚꽃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약 3주간의 신비로운 등나무 축제가 열리곤 하죠. 애니를 보면서 실제 장소들의 명칭이 들려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 전 도쿄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8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산과 얽힌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도쿄 쿠모토리산 근처에서 태어나 거의 평생을 거기서 사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나선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는 숫쟁이와 오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이야기는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쿠모토리산 깊은 산자락에는 나무를 팬 뒤 수치로 만들어 팔며 소소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이 있었다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로 단촐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사시사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처럼 수출 구우러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해가 완전히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집으로 돌아오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아내는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등불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작업장까지 반쯤 왔을 때 갑자기 행색이 초라한 노파가 나무 뒤에서 몸을 가리곤 아내를 불러 세우더래요. 아이고,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는 게요? 아이는 그 노파를 보고 겁에 질려 엄마한테 매달렸고 엄마 역시 이 상황이 뭔가 대단히 수상해 노파에게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 가려 했대요. 그런데도 그 노파는 웃으며 아이고, 산길이 험한데 그렇게 서두르면 위험해. 라 말했고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노파는 우는 아이를 보며 희죽 웃더니 팔을 쭉 내밀더랍니다. 그리곤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 모를 묵직해 보이는 나무통을 감싼 도자기를 아내한테 주며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 맛있는 인덕이니 집에 가서 먹이도록 해. 라고 말하더랍니다. 찰나 의심한 것이 미안해진 수쟁이의 아내는 평소 쉽게 맛볼 수 없는 떡을 받아들곤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다시 남편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지칠 대로 지친 건지 노파가 사라졌는데도 도저히 울음을 그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발걸음을 더 재촉했지만 떡이 든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합니다. 결국 잠시 쉬어가기로 한 아내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서 숨을 돌리는데 아이가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더랍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나더랍니다. 네, 바로 그 보따리에서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는데 보따리 안쪽엔 수십 마리의 곤충들이 서로 엉겨붙어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합니다. 놀란 아내는 그것을 멀리 던져버렸고 땅에 부딪힌 통은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선 무언가가 차르륵하며 쏟아졌다 합니다. 그건 성하지 못한 모습의 남편의 무언가였다고 해요. 이후 그 숫쟁이 가족을 본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겐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신신당부하기도 했대요. 아무튼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오랜만에 할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이 외에도 해주신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써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